네, 반갑습니다. 네, 김동관입니다. 네. 플라톤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자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한다. 아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합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 조합장이 대부분 쌀집 아저씨나 아니면은 세탁소 아저씨가 옛날에 조합장을 했어요. 왜? 주민들을 많이 아니까. 그래서 그분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니까 시공사만 들어오면은 시공사 돈으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맨날 싸움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조합 방식으로 가면은 쌈박질 나다가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쌈박질 나다가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플라톤이 한 그 얘기가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현장은 정치 현장이랑 똑같습니다.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계팀, 정비팀, 신탁팀, 감정평가팀, 마케팅팀 이런 팀들이 한 16개 팀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또 와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검증을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아버님들 또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못하는 내용들을 또 아버님들이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건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여러분들이 재개발 우리 동구릉 지역의 재개발에 정치를 동참을 많이 해야지만이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한테 지배를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배를.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가 벌써 7번째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또 질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이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은 그 임시 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이 지금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루하셨죠? 이제 이 설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도 질문이 계속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례율입니다. 내가 100원짜리 지금 탁상 감정을 했을 때 1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이. 그런데 비례율이 100%면은 개발이 돼도 100원이야. 100원이야. 하나만 하잖아요. 비례율이 우리 지금 나온 게 한 130%인데 지금 100원짜리인데 130%야. 그러면 종후평가 여러분들의 자산 값어치가 개발이 되면은 130원 되는 거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130원에서도 그래? 근데 분양가가 지금 현대 아파트 예를 들면 한 2,1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현재 이렇게 매매가가. 근데 어반포레는 평당 3천만 원이야. 3천만. 똑같은 지역인데 왜 거기는 평당 3천만 원일까? 우리 현대 아파트는 왜 2천만 원일까? 똑같은 아파트예요. 입지는 다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다 보니 3천만 원 가는 거예요. 어반포레가. 그래서 가격이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만약에 3천만 원이든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20%가 DC가 된 거예요. 20%가.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 20% 치면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은 뭐가 혜택이 있나 하는데 조합원이 되면은 일단은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랑 차등이 됩니다. 20%. 두 번째로 조합원이 되면은
역 쪽으로 있는 쪽으로 우리 저 세인빌라나 동구빌라 이쪽에 계신 분들도 역 쪽에 있는 쪽으로 로얄층, 로얄향 이런 쪽으로 조합원들 우선 분양권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개발을 하면은 외지에서 신탁사가 어디냐? 저희 한국도시신탁에 그래 그 검증된 회사네. 그 회사가 진행을 해요. 그래요? 부동산들이 바빠집니다. 빌라 사러 옵니다. 빌라. 그것도 반지하 빌라 제일 잘 팔려요. 조합원 자격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합원. 왜? 분양가도 조합원 되면은 분양가도 낮지. 가령 동구 빌라 샀는데 반지하를 샀는데도 저기 햄버거 가게 뭐죠? 맥도날드 쪽 그쪽 조닝으로 갈 수가 있죠. 또 상가 사람들도 저쪽에 있어도 상가 사람들도 우선 배정이 역적으로 상가 사람들 받을 수가 있어요. 상가를. 거기엔 오피스텔이 약 한 400세대 정도 오피스텔이 오는데 분양 가격도 상가 사람들도 일반 분양 가격 아까 마케팅 팀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마케팅 팀에서 1층 상가를 3,500 정도 저는 그거보다 더 낮추고 싶어요. 왜? 공짜로 나오는 게 5,000평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10,000평입니다. 왜?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상가는 구분하기 때문에. 그럼 10,000평이면은 저는 무슨 3,500이야 2천만 원에 팔어 상가. 그 상가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상가인데 2천만 원 팔아도 10,000평이면 2천억이에요. 근데 공사비 한 800만 원 빼도 그러면 1,200만 원씩 10,000평 아니 1,000만 원 쳐도 1,000억이라는 돈이 현대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건원대로 쪽에 단차가 생기면서 이게 지금 현대 아파트가 높아요. 지대가 현재. 그리고 빌라 단지 있고 여기에 건원대로가 있어요. 여기에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현대 아파트 있고 빌라들이 있어요. 이 건원대로 35m 도로변에 이게 지하층이 자연적으로 생기면서 이 건원대로에서는 1층이 되는데 그 1층뿐만이 아니라 지하랑 연결된 이 상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나온 거예요. 129.6%라는 비례율이 나온 거예요. 물론 어르신 말씀대로 추정치지만은 추정치도 저희가 검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추정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토목공사가 그냥 이렇게 떠나면 지하 한 개층 정도가 한 개층 반 정도가 토목공사가 줄어요. 온지하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 또 줄어요. 이런 요인들이 공사비가 준다는 얘기는 비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하면서 이 비례율을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들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이 이거 높이는 작업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비례율이 120% 정도 된 게 130%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빠지고 원래 했을 때는 한 120%가 나왔던 거예요. 120%가. 그런데 현대아파트 넣으니까 동반 상승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우리 그냥 한 1800세대 빌라 단지랑 해가지고 빨리 가지 왜 현대아파트를 넣으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대아파트 우리가 이 법은 무슨 법으로 하냐면은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단지를 왜 동구빌라 한 배치도 한번 보세요. 배치도요. 지금 저희가 여기가 건원대로예요. 여기가 지금 맥도날드 있는 코너 동구농 사거리이고요. 저희가 배틀곡에 저기 동구주택 이쪽 또 그 뒤에 세인빌라 쪽 사람들 이 블록을 잡은 이유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권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왜 편한 쪽만 이렇게 하느냐. 기왕이면은 이쪽에 그 성원 여기가 지금 일신건영을 제가 옛날에 설계를 했거든요. 한 오래전 얘기입니다.
일신건영. 그때 이제 아파트 이 지역에 투베이 다 투베이가 있었어요. 일신건영을 제가 쓰리베이로 했어요. 거실, 안방, 건너방 해가지고 쓰리베이로 베이가 이제 해서 잘 팔렸어요. 그거 하다가 뭐 뒤에 금이 가니까 거기 뒤에는 2차가 재건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신건영이. 근데 이쪽 일신건영 쪽 그다음에 동문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에 있는 부분들 이쪽은 지금 그 배틀고개 쪽에는 동부건설에서 지역주택자 아파트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도시를 정비를 하라고 만든 법이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파트가 재개발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법에도 현대아파트 2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재개발로 들어가지? 하는 의구심이 손 들어보는 사람들. 현대아파트 주민이세요? 예. 또 예. 구리 수택동에 6천, 7천 세대 아파트를 재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 떨어져서 조합 설립인가 나서 시공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7천 세대인데 20년이 안 돼, 13년 된, 17년 된 아파트들이 재개발로 다 편입이 됐어요. 재개발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넣어달라고 해서 편입이 된 겁니다. 지금 인창 B구역에 정비구역 신청 들어간 지역도 거기가 아파트가 대림 밑에 있는 아파트가 뭐죠? 거기 정원 스카이빌이 그 아파트가 재개발로 그렇죠. 정원 스카이빌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요. 거꾸로. 왜? 정원 스카이빌은 지금 매매가 만약에 탁상 감정해도 연수가 남아 있으니까 행정평가가 높아요. 만약에 정원 스카이빌이 30년 넘었어요. 건물에 대한 가격이 쭉 내려갑니다. 건물의 평가가. 현대아파트가 지금 23년 됐어요. 앞으로 법적으로는 7년 있어야 안전진단 통과를 해서 등급이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현대아파트는. 그런데 이렇게 대단위로 재개발이 들어가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왜? 실제로 이렇게 단지에서 편입이 돼서 주거 환경이 현대아파트가 더 나아지고 재산상의 이익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넣어도 돼. 그래서 정원 스카이빌이 넣어준 거예요. 또 구리 수택동에 하고 있는 뭐 쌍용 아파트 무슨 아파트 거기 또 뭐 16 뭐 동 반석 아파트 그 있죠. 그죠? 다 들어갔어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안 들어오게 하려고 수택동 주민들은 토지동 빌라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왜? 거기는 감정평가도 놓고 우리는 빌라 30년 40년 돼가지고 땅값밖에 없어가지고 안 됐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그런데 거기랑 또 달라요. 우리 지역은 왜 다르냐? 현대아파트가 들어가면서 토목공사도 주네. 토목공사도 지하가 상가가 용적률로 안 들어가는 팔아먹을 수 있는 상가가 생기네. 아까 제가 분양가 절반만 상가 분양가를 절반만 줄여도 1,000억이 생겨요. 1,000억이 순이익이 생기는 게. 그러면 1,000억이면은 우리 조합원들 토지등 소유자 한 1,000명이에요. 현대아파트 포함해서 1,100명 정도 돼요. 숫자로 따지면은 1억씩 더 분담금이 주는 거예요. 그 1,000억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수로 따졌을 때. 예.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용적률 안 들어가는 상가를 팔으니까 1,000억이 생기네. 빌라분들은 그것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아파트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 다 하고 현대 단독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지금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신탁 방식, 특례 방식 101조
파랑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우리 지역의 정비구역 주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기본 계획이 안 들어 있어도 신탁사 특례 방식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없어도 신탁사가 시행사가 된다 그러면은 구역 지정 받을 수 있고 사업자 지정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 법이 새로 생긴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구리역 쪽에 그 처음으로 경기도에선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죠. 처음으로 해서 동의서 다 받아서 다음 달에 구리시 균형개발과 접수합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왜 어떤 검증을 받았냐면은 처음에 구리시 균형개발과에서는 신탁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없으니까 신탁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질의를 받으니까 기본 계획이 없어도 우리 지역, 동구릉 지역, 구리역 지역 신탁 방식으로 특례 방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동의서 받아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동구릉도 검증을 받은 겁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구리시 땅, 뭐 여러 그 뭐 국토교통부나 재무부 땅 이런 땅들 저희가 공문 다 보냈어요. 그 답변이 왔어요. 동의 써도 좋다라는 거. 그게 동의율로 들어가요. 토지 면적이 50%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68%만 동의서가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동의서는 어떤 동의서냐면은 우리 지역이 아무 정비구역도 지정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우리 8호선 지하철역 500m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용적률 250%짜리를 500%로 해달라. 여러분들이 비례율이랑 용적률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용적률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여러분들 분담금 줄여주는 거예요. 250%에서 500%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500m 안쪽에 있는 지역들을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특례 방식으로 이 법이. 그런데 이 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시적으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게끔 정부에서 500m 안에 있는 지역들을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 있고 물론 용적률 무지하게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공공 기여를 해라 하면서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임대 아파트가 옛날처럼 한쪽에다가 몰아가지고 복도식으로 짜글짜글 해주는 게 아니라 섞어찌개입니다. 임대 아파트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섞어찌개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 좋고 또 여기에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임대 아파트를 무주택자라면은 우선 그 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우리 그 아까 우리 토지 신탁 또 우리 정비팀 또 설계팀 마케팅팀 또 감정평가팀들이 보고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감정평가사님이 나온 도표 종전평가가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이렇게 했던 게 그때 당시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현대아파트 33평 기준까지만 했었어요. 그런데 더 큰 평수가 현대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우리가 8억, 9억까지 해가지고 그 표를 여러분들 저희 그 밴드에 들어오시거나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이 표가 다 오픈 다 돼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한 게 다 오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평가기관에서 물론 탁상 감정이죠. 이 종전 평가라는 것은 몇 번을 거칩니다. 아까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최종적인 거는 관리처분 관계입니다. 관리처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허가를 우리가 구리시에
균형개발과에 접수했을 때 용적률이 얼마 나오느냐, 얼마로 우리가 만약에 500%인데 490%로 지금 나느냐 450%로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500%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0 몇 프로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고, 비례율 129.3%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사에서 저희가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주관이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신탁사 책자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일정이라든가 비례율이라든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각 집집마다 책자로 다 나눠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하신 그 걸음을 하셔서 장기간에 오늘 그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